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스파티입니다. 오늘은 수원 센시 단계 367번부터 372번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67번 들어갑니다. 세수 A는 루트 2의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2제곱. B는 루트 2의 루트 2제곱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3제곱. C는 루트 6의 루트 3제곱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아우, 읽는다고 고생했다. 그자?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느냐?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뭐 밑을 갖게 만든다, 뭐 지수를 갖게 만든다, 이렇게 푸는데 나는 이 문제를 보고 느꼈던 게 루트 2랑 루트 3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루트 6 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뭔가 얘랑 같게, C랑 같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A는 보면 루트 2의 루트 3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요. 똑같이 루트 3제곱이었다면 이거 두 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A의 X제곱이랑 B의 X제곱 해서 이게 똑같았다면 얘는 AB의 전체의 X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얘도 자 루트 3에 어떻게 하느냐? 루트 3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식이랑 다르잖아. 원래식이랑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루트 3에 루트 3제곱을 곱하고, 분모에 곱하고요. 그 다음 원래 루트 3에 루트 제곱, 루트 2제곱이었으니까 루트 3에 루트 2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 어차피 여기에서 이거 약분해버리면 결국 똑같은 값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부분이요.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밑에 요 두 개 계산해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A는 뭐라고 적을 수 있느냐? 루트 6에 루트 3제곱. 그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누구를 해야 되니? 얘를 곱해야 되는데 얘는 밑이 똑같으니까 루트 3에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지수를 빼야 되겠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B도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꾸죠? 자, 루트 2는 좋은데, 얘가, 여기 루트 3제곱이잖아. 얘도 루트 3제곱으로 만드는 거예요.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3제곱. 그 다음, 여기다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없었던 얘를 곱해줬으니까, 분모에 루트 2의 루트 3제곱, 분의 루트 2의 루트 2제곱. 원래 있던 아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계산해서, 루트 6의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2의 지수 어떻게 한다? 또 빼기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C를 그대로 적어볼게요. 루트 3의 6의 루트 3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A, B, C 정리한 거 여기 A, B가 여기 B를 여기다 적고 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B,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크기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루트 6의 루트 3제곱, 루트 6의 루트 3제곱, 루트 6의 루트 3제곱 다 들고 있죠.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 곱해지는 애가 얼마냐?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그럼 C는 여기 없으니까 없는데요. 0인가요? 아니죠. 여기 곱하기 1이에요. 1. 그죠? 그럼 1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루트 2의 0제곱이라고 해도 되고요. 루트 3의 0제곱이라고 했대요.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A, B를 먼저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왜냐? 똑같은 거 없앴잖아. 그럼 루트 3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하고 루트 2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입니다. 자, 얘네들 비교하려고 먼저 뭐를 봐야 돼? 지수를 볼게요. 지수가 똑같거든요. 근데 지수가 보세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어때요? 얘는 0보다 작은 음수예요. 음수가 어듭제곱이라는 얘기는 역수를 취한다는 얘기죠. 역수를 취해야 돼요. 마이너스 나오면 그죠? 그러면 요 밑이 큰 게 큰 값일까요? 작은 게 큰 값일까요? 당연히 작은 게 큰 값이 됩니다. 지수가 0보다 작으니까 역수를 취하기 때문에 작은 수가 더 커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니까 A랑 B를 비교하면 요게 A였고 이쪽이 B였죠. 그죠? 그래서 A랑 B를 비교하면 B가 더 큽니다. 자, 그럼 C는 이제 누구랑 비교할까?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2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이고요. C는 내가 아까 1이라서 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댔는데 루트 2에 0제곱 해도 상관없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봅시다. 요번에는요, 누구를 보냐. 위에 지수가 다르거든요. 그럼 밑을 봅시다. 밑이 똑같죠? 루트 2, 루트 2. 그럼 이제 뭘 비교해야 돼요? 요 지수를 비교하는데, 루트 2는 1보다 어때요? 큽니다. 루트 2는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큰 수가 더 큽니다. 그죠? 자, 얘는 0이고요. 얘는 아까 얼마나 했어요? 마이너스 음수라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0이 더 크겠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얘가 아까 누구를 나타내는 애라고? B. 얘는 C. 그럼 이렇게 되네. 결국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대소관계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답지에는 이렇게 이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기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루트 6이 보이기 때문에 이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6 되는데?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같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아이들을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68번입니다. 두 함수 fx와 gx를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gx는 a의 x제곱이라 하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g 합성 fx의 최대값은 27, 최소값은 m이다. m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요 합성부터 해볼게요. 그럼 얘는 g fx 이렇게 되죠. 항상 요 x랑 가까운 데 먼저 하는 거,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까, 자, x제리 대신에 얘네들이 들어왔죠. 그럼 이 식에서도 어때요? x 대신에 얘가 통째로 들어왔으니까, 요 밑 뒤에 있는 x 대신에도 얘가 통째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최대냐? 언제 최소냐? 이걸 알고 싶단 말이죠. 그래야지 최대값을 이용해서 a를 구하고 그래야 최소값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수가 너무 복잡하다 그죠? 이런 데는 어떻게 해? 보통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을 누구로 치환할까? t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중요한 점이 뭐냐? 여기에서 범위가 뭐에 대해서 나왔죠?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었죠. 근데 나는 t로 치환하니까 어떻게? 범위 또한 t의 범위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3,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6 요 정도 되겠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아래로 볼록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리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 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자, 요런 그래프인데 지금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라 돼 있죠. 자, 그럼 1일 때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 그 다음 해가지고 3 해가지고 어디까지 4까지라 했네요. 자, 4일 때 값은 구해볼까요? 4일 때 값은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4,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3 이러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5인가요? 19에 마이너스 5네.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뭡니까? 얘의 y값이 바로 t입니다. t. 알겠죠? 그럼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최대는요. 요거 1일 때 마이너스 2다. 이게 최대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최소는 바로 언제냐? 요거라고 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요 꼭지점이 더 낮잖아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죠. 마이너스 6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a의 t제곱인데 y는 a의 t제곱 해서 그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최대값이 27. 그때 최소값 구해라. 자, 근데 여기에서도요, 바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만 돼 있지,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자, A의 X제곱, 요 그래프는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죠? A가 1보다 작으면 어때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얘는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최대 최소냐를 알아보려면 이 A의 범위가 중요한데 A의 범위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씩 대입해보죠. A가 먼저 1보다 큰 경우. 자, 이거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A가 1보다 크면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언제 최대예요?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가 되고 마이너스 6일 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요 t가 x가 아니고 t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최대값을 가지는데 그게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27을 갖는다. 아이고 최소가 아닌데 어이구 오타. 최대값 27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7이니까 3의 세제곱이다. 자 그럼 a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쪽 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하니까요. a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자 2분의 3제곱은 3루트 3이거든요. 근데 그거 마이너스가 앞에 있네요. 이거 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얘는 1보다 작아요. 맞죠? 3루트 3이 훨씬 더 크잖아 1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A가 아까 뭐라 했어요? 양수라고 했는데 1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A는 0하고 1 사이인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거, 요 파란색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6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6이 저 위에네. 2까지면 언제 최대야? 마이너스 6일 때 최대겠죠.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27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이거 마이너스 6인데 왜 마이너스를 했죠? 미안해요. 요 마이너스 6일 때죠. 그죠? 마이너스 6일 때를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이다. 이거는 3의 세제곱.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a는 요 계산하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그럼 2분의 1제곱이면 루트 3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최소는 언제 최소예요? 자 여기 바로 2일 때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의 m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곱하니까 뿔뿔 되면서 2 약분되니까 3이 되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 그래프의 밑이 밑이 0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이게 증가냐, 감소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다 꼭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69번입니다. 함수 fx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y는 gx라 하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일 때 서로 다른 4점 a는 알파, f알파, b는 알파, g베타, c는 베타, g베타, d는 베타, f알파에 대하여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일단 대칭 이동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알고 계시죠? 원래 예를 들어 fx, y였다.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f x, y, xy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자 원점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g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서 한번 해볼까요? 자리상 요 옆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2의 x제곱의 그래프 0,1을 지나면서 증가함수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죠? 0,-1 지나고요. 그죠? 그 다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알파 베타가 사실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개의 차가 2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임의로 잡을 거예요.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파를 음수로 잡을까? 그냥 여기 알파다.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보시면 베타는 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2거든요. 여기 알파에서 이만큼 더 뒤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베타를 나는 어디로 잡을까? 여기서 이만큼 가서 여기다 베타다.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A라는 점을 찾아볼 건데요. A는 알파, F 알파랍니다. 그럼 알파랑 여기죠. 이게 바로 F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이 A. 자, B는요. 알파, G 베타입니다. G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G는 여기 베타는 여기 있으니까 베타에서 GX 요 밑에 가는 여기가 G 베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G 베타랑 얘랑 만나는 점이니까 바로 요 부분, 요 점이 B가 될 겁니다. 자, C는요, 베타, G 베타. 여기가 이제 C네. 그 다음, D는요, 베타, G, F 알파. F 알파가 여기 있었으니까, 요렇게 오시면, 여기 되네. 그러면 이 사각형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직사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 거라고 봐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왜냐, 요거 Y값 같고요. 요거 두 개 또 Y값 같고, 얘네 둘은 X값 같고, X값 같고, 결국에는 다 수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가로 너무 쉬워요. 가로는 이 길인데, 이 길이 아까 얼마였어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거리 얼마라고? 2라고요. 그럼 세로만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세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인데요. 이 길이는 곧 이 길이와 같죠. 뭡니까? F 알파에서 G 베타를 빼야 돼요. F 알파 마이너스 G 베타다. 자, F 알파는 2의 알파 제곱이고요. G 베타는요.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인데 요거를 뺀다 하면 뿔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이거 꼴배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죠? 그럼 얘는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알파 제곱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니까 분모로 일단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2니까 분모로 보내면 2의 알파 플러스 2제곱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찢은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로 세로 구했으니까 이제 넓이 구해보자. 자,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사각형 넓이 뭐 뻔하죠, 뭐야.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2의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더하기니까 분배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예요? 2의 알파 플러스 1제곱. 자, 그 다음은요. 여기 2를 곱하면 이거 약분돼서 없어질 거거든요. 그럼 얘도 2의 1제곱이랑 2의 알파 제곱이니까 더하기 2의 알파 플러스 1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최소값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뭐 써야 돼요? 바로 산술기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얘네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다 뭐예요? 다 양수거든요. 양수기 때문에 우리 산술기하 쓸 때는 기억나셔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플러스 B의 산술의 평균은 기하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근데 요거 요렇게 넘겨서 2루트 요렇게 가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것대로 풀면 돼요. 그럼 얘는 2루트 어떻게 두 개의 곱 2의 알파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의 알파 플러스 1제곱 분의 1이다. 약분해버리니까 1이 나오죠.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 2네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2다.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70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1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 지수 부등식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밑을 갖게 만들거나 지수를 갖게 만든다 보통. 근데 여긴 딱 보니까 누구를 갖게 만들 수 있겠어요? 밑을 갖게 만들 수 있겠다. 그죠? 그럼 2분의 1에 fx gx 하고요. 자, 오면 요 오른쪽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1에 세제곱의 gx제곱이니까 3gx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고 나면요. 일단 밑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하고 1 사이네요. 그럼 얘는 지수가 클수록 반대로 작아지기 때문에 fx, gx와 3gx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요거 아실 거라고 보고요. 넘기면 fx, gx 마이너스 3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gx로 묶을게요. 그러면 중괄호 쳐야 되겠네. fx 마이너스 3. 자, gx랑 fx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또 이거 fx식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보통 그렇게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예전에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점들을 찾을 거예요. 자, gx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봅시다. gx의 그래프는 1차 함수, 요 직선이죠. 여기서 0이 되는 거, 여기 3. 요거 하나네요. 끝났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3을 기준으로 x축이 수직이 되도록 y축이랑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줄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fx가 3이다. 자, fx가 3이 되는 애를 찾아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를 x축이랑 수직이 되도록 또 여기다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긋고 나면 총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나뉘죠. 이 네 부분의 얘네들의 부호를 우리가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한번 구별을 시켜볼게요. gx 먼저 갈게요. gx는 쉬우니까. gx의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그죠? 자, 얘는 자, 요 앞에 봅시다. 요 빨간색을 기준으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라인으로 볼게요. 첫 번째에서는 요거 어때요?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근데 자, 여기 0이 된 애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다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누굴 보느냐? fx-3. 얘 볼게요. 자, 얘는 fx-3이 0, 그러니까 fx가 3이 되는 일단 찾아요.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1번 구간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자, 얘는 3보다 다 어때요? 크기 때문에 3보다 큰 데에서 3을 빼면 얘는 양수. 자, 그 다음 요 부분 봅시다. 요 부분은 어때요? 3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3보다 작은 데에서 3을 빼버리면 음수.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3보다 작죠. 여기 3보다 작은 구간에서 3을 빼니까 또 0보다 작으니까 여기도 음수. 그 다음 요 위에 부분 봅시다. 얘는 3을 기준으로 y가 3인 걸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니까 3보다 큰 거에서 3을 빼면 양수. 이렇게 됩니다. 자, 부호 적어놨죠? 그럼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두 개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에 뿔마 곱하면 마이너스 되죠? 그럼 1번 통과. 2번은 볼게요. 마마 곱하면 뿔 돼버리죠? 그 다음 뿔마 곱하니까 뿔마 곱하면 마이너스네. 그럼 얘도 통과. 그 다음 4번 부분 뿔뿔 곱하면 뿔. 그럼 되는 구간은 요 1번 구간하고 3번 구간인데요. 자, 1번 구간은 어때요? 요 1을 기준으로 x가 1인 걸 기준으로 왼쪽 x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될까 안 될까? 얘는 같아도 되겠죠. 왜냐 여기 는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구간은 바로 여기 두 개 사이니까 어떻게 돼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5였나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어떻게 돼요? 1 하고 3, 4, 5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의 합을 구하랬네. 더하자. 얼마? 13이 답이 되네요.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371번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ab에 대하여 b-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요. 요 범위 하나, 요 부등식 하나, 요 부등식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먼저 1번 부등식으로 볼게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까요? 일단 이항을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어디로 이항할까? 쌤은 여기로 이항하랍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 빼기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거를 넘겼지만 내가 요거 바꾼 거예요. 방향을, 위치를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니까 지금 반복되는 게 있죠. 2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에서도 얘는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치환을 하면 뭐도 바꾸셔야 되죠? 범위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니까 자, 얘 그래프는요.
얘는 정확히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감소함수 그래프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4가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t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치원해서 적어보면 2t 제곱 요게 t니까 그죠? 마이너스 a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t로 묶으시면 2t-a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얘는요, 두 가지 형태예요. 일단 여기가 각각 0이 되는 애를 구해보니까 t가 0인 경우랑 그 다음 2분의 a잖아요. 근데 이 2분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경우 2분의 a가 음수인 경우, 여기 2분의 a가 있는 경우, 또 양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4분의 1하고 4 사이거든요. 그럼 4분의 1도 여기 있고요. 여기가 0이니까 그죠? 그 다음 4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4분의 1일 때 값, 4일 때 값 당연히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 2분의 a가 0보다 작다. 한마디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항상 성립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a가 양수인 경우로 가볼게요. a가 양수다.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a도 요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4분의 1이 요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4분의 1부터 4까지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긴 0보다 작은 애가 나오잖아. 그럼 이 4분의 1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 2분의 a 뒤에 요 4분의 1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4분의 1이 요 있으면 4야 당연히 여기 그래프를 그려면 항상 양수니까요. 그러면 2분의 a가 4분의 1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어디에서? a가 0보다 크거나 클 때요. 같을 때도 보자. 같으면 어떻게 되지? a가 0이면 어때요? a가 0이다. 그러면 얘는 2t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성립. 얘도 항상 성립하네. 그지? 그럼 0일 때도 되네. 그럼 여기에서는 어때요? 0보다 작아도 항상 성립하고요. 0보다 클 때는 2분의 1보다 작기만 하면 성립하고요. 0일 때도 성립하죠. 결국 뭡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에서 구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이 b 곱하기 8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도 이항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b 곱하기 8의 마이너스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요. 그럼 범위 똑같이 4분의 1하고 4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2t제곱 마이너스 bt의 세제곱이 되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고 갈게요. b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t제곱으로 묶으면요. bt-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도 원래 0, 되는 애 찾는데 t제곱이잖아. t제곱 4분의 1하고 4 사이에 있는 애인데 0 제곱하면 어때? 당연히 0보다 커요. 얘는 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bt-2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b가 근데 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또 나눠야 되겠네. b가 음수인 경우, b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갈게요.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봐야 되나? 둘 다 한번 이렇게 여기다 는을 붙여볼게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봅시다. 얘가 음수면요. 일단 0이 되는 애가 b분의 2고요. 음수라면 감소 형태 이런 그래프예요. 이렇게. 근데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 음수거든요. 그럼 4분의 1하고 4는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당연히. 맞죠? 양수니까 음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 값이 다 음수가 나와버리죠. 여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가 0보다 크거나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따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b가 0이면 어때요? b가 0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이구, 얘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b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네요. 세 번째, 요거 두 번째고, 그죠? 0보다 큰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0이 되는 애가 2분의 b인데 증가함수, 요런 거 함수예요. 그래서 4분의 1하고 4 사이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분의 1이 요 있어야 되겠네. 여기서 요 점이죠. 그럼 y 값이 어때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b랑 4분의 1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양변에 4b를 곱해버릴까요? 4b를 곱하면 4b 곱하면 어떻게 돼요? 8은 b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b가 8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두 개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여기 0보다 크다. 이것도 하나 적어줘야 되겠지. 그죠? 자, a는 2분의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되고요. b는 0보다 잠깐만 이상하네. 8보다 크거나 같다 했나? 그럼 이거 0보다 크다 할 필요 없었네요. A 라인. 자, 그럼 B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뭐 구해야 된다고요? B-A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자, 이게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B는 최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A는 어때요? 최대가 돼야 돼요. 작은 수에서 큰 걸 빼야지 작은 값이 나오니까. 자, B는 아까 8보다 크거나 같다 했거든. 그럼 제일 작은 값이 8인 거예요. 그죠?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8 위로. 같으니까 8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가 8. 그럼 A는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제일 큰 게 2분의 1이죠. 최대 2분의 1 해서 두 개를 빼라고 했네요. 그럼 2분의 15가 되네요. 답은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72번입니다. 어느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 자산 W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자, 식이 있네요. 그 다음 이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을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이다.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을 똑같이 또 투자를 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 자산이 초기 자산의 K배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은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나타내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초기 자산이 W5고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자하고 T년이 지났다. T는 해네. 그 다음에 기대 자산이 W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이대로 써먹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게 나와 있었냐면 초기 자산이 얼만지 그 다음 15년 그랬더니 결과 기대 자산이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일단 15년이 지난 후에 이 기대 자산을 W15라고 잡을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2분의 자, 초기 자산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초기 자산 소문자 W네요. W5 그 다음 10에 자, 이 다음에 T는 얼마? 15년이니까 얘가 T가 되는 거죠. 그럼 T 대신에 15 집어넣으면 10에 15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1 더하기 10에 15A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 기대 자산 이해죠. 얘가 초기 자산의 3배, 초기 자산 얘의 3배다. 그러니까 얘는 3W0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W0 없애고요. 요 2를 넘겨버릴까? 그럼 어떻게 돼요? 10에 15A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0에 15A 제곱은 6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10에 15A 제곱. 요거를 A라고 잡을게요. 그럼 A 플러스 A. 1 플러스 A는 6이다. 그럼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3, 2에 어디에 2에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3 또는 인데 10에 15A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2다. 난 이거 구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되느냐. 이 금융상품에다가 똑같이 초기 자산이 똑같아요. 그 다음 30년 이제 T가 30으로 바뀐 거야. 그럼 W30은 2분의 W0 하고 10에 어떻게 30A 1 플러스 10에 30A 제곱. 아이고 30인데 이렇게. 얘가 초기 자산의 K배다. 그럼 초기 자산의 K배다. 그래서 이 K를 구하셔야 되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기 자산 똑같이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요. 요거 넘기시면 10에 30A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0에 30A 제곱 곱한 것이 2K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거 구했잖아. 이거 알면 얘는 뭐 껌이잖아. 얘는 뭡니까? 10에 15A 제곱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4. 그 다음 여기도 1 더하기 4는 2K다. 이렇게 되네요. 얘는 더하면 5니까 5, 4, 20에 2K다. 따라서 K는 얼마? 10이 되네요.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식이 나와 있으면서 문제 구하라는 거 참 잘 나와요. 이런 건 수능 기출이라고도 돼 있잖아. 그지? 모의고사에 꼭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이제 뭘 나타내느냐. 여기에서 잘 찾으시고요.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72번까지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73번부터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럼 안녕.